산업의 이해. 대부분의 창업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고 성공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업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확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한 성공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발주자가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죠. 성공주자의 실패를 바탕으로 타이밍을 잘 포착한 후발주자가 성공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밍 포착을 위해서는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해야 합니다. 바로 외부 환경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비즈니스 타이밍 포착을 위한 외부 환경과 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부 환경과 산업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시작 타이밍 포착의 중요성과 거시적 환경 요인의 검토, 관련 산업 구조 및 영향 요인 분석하기, 5포스 모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사업 시작 타이밍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 거시적 환경 요인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포스 모델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 구조와 영향 요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타이밍 포착의 중요성. 네, 지난 시간에는 환경 분석과 조사의 어떤 의미와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과정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환경 분석 및 조사 과정에서 첫 번째 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외부 환경과 산업의 이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을 시작하는 타이밍 포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이 아이템이 과연 시기적절한 것인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빠른 건 아닌지 하는 이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 포인트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 타이밍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시다시피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좋은 타이밍의 중요성은 어떤 성공의 지름길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외부 환경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분석이 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은 보통 우리가 PSTEL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정치적인,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법적인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외부 환경 이후에는 구체적인 이 산업에 속한 어떤 그 기존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 그다음에 잠재적 진입자 또는 위협, 공급자 교섭력, 또는 대체자의 위협, 또는 구매자의 교섭력 등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5포스 마더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전체 거시적인 분석한 다음에 그 속한 산업 내에 어떤 경쟁이 과연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면 그 사업 시작의 어떤 타이밍 포착을 저희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는 타이밍 확인하기는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창업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업자의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창업자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을 놓치고 시장 규모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분석하기 전에 맹신한 나머지 아이디어가 개발되면 바로 시장에 뛰어들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실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은 제품이 출시되는 타이밍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데,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품 디자인을 고객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출시 시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하는 경우죠. 때로는 이제 제품 개발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팔면 팔수록 소리가 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시장에 진입했을 경우, 또는 경쟁사를 너무 얕보고 진입했을 경우에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경쟁사가 예상보다 너무 강력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또 상당히 경쟁사한테 밀리는, 그래서 결국은 사업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타이밍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타이밍을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에어비앤비라든지 요즘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인데, 인스타그램, 우버, 뭐 유튜브, 링크드인, 어떻게 보면 유니콘 기업들인데, 세계적으로 창업에 성공한 어떤 글로벌 벤처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성공 창업의 필수 요소가 뭐냐 하고 이제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타이밍이에요. 사업 시작의 타이밍이 창업 성공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또는 이제 펀딩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사업 시작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렇다면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보다 먼저 시작해야만 성공한다. 퍼스트 무버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시장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그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의 신화, 미스인데, 하지만 오랫동안 선발주자들이 후발주자에 비해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장이 강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기술과 시장이 바뀌면서 이런 주장도 좀 사라지고 있고요. 때로는 이제 선발주자가 만들어놓고 실패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발전시킨 후발주자,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꼭 반드시 남보다 먼저 시작해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비맥주, 업계 선두죠. 하지만 1993년 하이트 맥주가 나오면서 판도가 바뀝니다. 후발주자죠. 자, 여기서 보면 오비맥주 같은 경우에 업계 1위였지만 관련된 그 관계 회사에 두산전자의 낙동강 패널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 틈을 이용해서 저게 실수죠. 이용해서 하이트는 어떤 그 국민들이 깨끗한 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경각심이 고조된 그 시점에서 지하 150m에 100% 천연 안반수다. 이것을 만든 순수한 맥주다. 이걸 강조하면서 바로 이 맥주 시장을 판도를 뒤집어 놓는. 그래서 후발주자가 오히려 선발주자를 따라가는 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보다 먼저 시작해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퍼드에게 마린 리버만하고 데이비드 몽고메리 교수도 역시 여기 말씀하셨듯이 선두주자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개척자는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기회를 미처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많다.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죠.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미처 어떤 그 고객이 원하는 그 어떤 정말 히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또는 그 제품을 개발하는데 놓치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찍 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시장에 진입할 때 큰 가치 얻을 수 없는 쓸모없는 전화 손해 얻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날이 이런 경우죠. 휴대전화를 전 세계적으로 먼저 개발하고 보급하면은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가 휴대전화를 개발하고 그 휴대전화 시장을 정말 막 이렇게 널리 알리고 이렇게 했지만 기술의 어떤 불확실성, 디자인의 불확실성, 고객의 어떤 니즈의 불확실성 이런 것을 제대로 대응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에서 오늘날 갤럭시라는 이와 같은 아주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서 시장을 이끌어나갔죠.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가 후발주자지만 앞에서 모토로라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기술과 맞는 타이밍 포착이 또 중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타이밍을 잘 포착한 직방, 요즘 직방 많이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지 못한 이제 브라컴이라는 사례인데요. 직방 여기 보시다시피 다운로드 주기가 이제 100만 돌파하고 2012년 1월에 서비스 시작한 이후로 10여 곳의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등등해서 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라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느냐? 브라컴은 98년에 이커머스, 즉 전자 인터넷 쇼핑몰이 막 이제 활성화될 때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화려하게 등장했냐면 여기 보다시피 3D 기반의 쇼핑 조인 기술, 첨단 IT 기술을 다 여기에 반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옷을 구매를 할 때 사실은 이제 그 피팅하는 사이즈 이런 문제, 또 나한테 맞는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실제 입어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브라컴 같은 경우는 3D 모델을 이렇게 화면상에 띄워놓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옷도 입혀보고 뒤로 돌려도 보고 지금은 굉장히 흔한 기술이지만 98년도만 해도 그런 기술이 3D 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객들로부터 와 정말로 이제는 정말 그 첨단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했다 해서 각광을 받았는데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때 자산 가치 3억 5천만 달러 얘기를 했는데 이 보시면 브라컴이 실패합니다. 왜 그래요? 왜 실패했냐면 이때 각종 첨단 그 기술들이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들어와서 주문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되고 주문이 끊기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 문제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고객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중간에 서비스가 자꾸 에러가 발생되니까 이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신기술이었지만 완성도가 그만큼 높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어떤 신뢰를 받지 못하고 결국 고객들이 매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브라컴은 문을 닫게 되는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올라갔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방 같은 경우는 요즘 모바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 시점에 맞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모바일 기술과 이런 밤을 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잘 타이밍을 맞게 이렇게 들어온 거고 시장 진입한 거고, 브라컴은 첨단 기술이었지만 그 당시 기술의 완성도라든지 소비자들이 그렇게 크게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앞서 나갔다.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로부터 매매를 받다. 지금 만약에 브라컴 같은 서비스가 나온다면 상당히 어떤 그 인터넷 스피드도 빠르고 또 버추얼 좀 가상현실 이런 기술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 또는 몇 년 전만 나와도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기술과 맞는 타이밍 포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시적 환경 요인의 검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타이밍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트렌드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과연 이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관련된 트렌드가 어떠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트렌드와 유행을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트렌드를 모른 채 유행을 쫓다가는 후발주자도 실패하기 쉽다. 자, 그렇다면 트렌드와 유행의 차이는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일시적 유행이란 시장은 화려하지만 곧 쓰러져 보인다. 순식간에 돌보고 도망가는 민첩한 소행사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유행이란 제품 자체에 적용된다 말이다. 일시적인 유행, 단기간에 반짝하고 끝나는 이것을 쫓아갔다가는 그 유행이 사라지는 순간 그 제품과 서비스도 역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행을 쫓으면 안 되고요. 반면에 트렌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러 이끄는 원동력에 관한 건데 굉장히 유행보다는 크고 또는 장기간에 지속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이제 바위처럼 꿋꿋하다. 평균 10년 이상 지속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균 10년 이상 지속될 어떤 그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트렌드를 쫓을 때 어떤 시작, 사업의 어떤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을 수 있다. 너무 유행을 쫓아서는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렌드의 어떤 그 변화, 이것을 저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외부 환경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시면 환경 경계, 제품 관계의 환경이 어디까지 바운더리라고 그러죠? 어디까지 이걸 내가 이 제품과 관련된 환경으로 보느냐, 큰 이제 그 관련된 경계를 정의하고 그 경계 안에 이제 영역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내려오는 거죠. 영역을 정의하고 이 영역 안에서 어떤 그 트렌드에 있어야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고, 그래서 트렌드와 관련된 이슈를 이제 발견해서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미래 방향을 예측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의미를 도출하는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 경계 정의는 기업의 어떤 그 지리적인 다양성, 그다음에 제품의 어떤 시장 범위, 유아용품, 뭐 청소년용, 스포츠용품 이렇게 시장 범위라든가 어떤 기술과 혁신, 뭐 모바일인지 뭐 인터넷 등등, 그죠? 규제 등등.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기업의 어떤 관련된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정의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환경 내에서의 영역을 정의하고 그 영역에서 이제 어떤 트렌드,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렌드의 변화가 과연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영역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기업에 속한 산업과 또 그 산업 내의 어떤 전략적 집단 이런 부분들을 이제 둘러싼 구조적인 힘, 그것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트렌드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도출해서 어떤 방향을 여기서 선정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이 환경, 거시 환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느냐, 어떤 측면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PSTEL, 그죠? 패스텔이죠, 그죠? 패스텔. 정치적인 그런 환경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정부 관련된 어떤 그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GDP 성장률이 어떤지, 금리는 어떤지 등등 하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또 소셜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저출산, 뭐 고령화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 또 임금 격차, 여성 등등.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는 부분. 그다음에 볼 것이 이제 테크놀로지 변화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어떤 그 환경들 기술이 각각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최근에 이제 알파고 여러분들 이제 장정희 씨 뭐 쇼킹한 그런 체험을 하셨을 텐데, 요즘 딥러닝 또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최신 기술로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발전되면 뭐 지금의 어떤 이런 뭐 단순 반복적인 그 직업들 이런 부분들, 뭐 계산하는 이런 직업들 이런 다 인공지능이 뭐 대체할 것이다 하는 뭐 이런 부분들, 또 모바일, 뭐 최근에 이제 IoT,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이런 아주 그 최신 기술들이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트렌드죠. 이런 환경 변화가 과연 내 아이템하고 맞느냐 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환경입니다. 최근에 이제 요즘 보면은 저희도 그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그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공기에 대한 어떤 환경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국가적인 뭐 그런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도 이제 과연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측면, 이 규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좀 패스텔 관점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 관점에서 분석해서 과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이 환경 패스텔 관점에서 시적절하냐 하는 부분들을 판단을 해봐야 되죠. 이 중에 하나라도 이게 아니다, 시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 다시 재검토해보고 과연 그것이 정말 내 아이템이 트렌드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거시적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요. 자, 거시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각 항목, 특히 나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패스텔 분석을 하고, 이 항목들이 나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서술을 해보는 거예요. 서술을 해보면 이제 이것이 나의 비즈니스 아이템이 이 거시적 환경 측면에서 정말 타이밍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패스텔 분석을 통해서 지금 뭐 전체적인 뭐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가 지금 이 고민하는 아이템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다. 지금 환경 분석해 보니까 시점이 적합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타이밍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자, 타이밍이 좋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죠. 왜요?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 관련된 그 분야, 산업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에 관련된 산업에는 분명히 경쟁자가 존재합니다. 학습 중 살펴볼 패스텔 분석 양식으로 나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패스텔 분석을 해볼까요? 각 항목의 내용을 먼저 작성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서술해보세요. 그리고 영향력의 유형과 강, 중, 약, 영향 시점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죠? 관련 산업 구조 및 영향 요인 분석하기. 5포스 모델. 그렇기 때문에 패스텔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 단계로 뭘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아이템과 관련된 산업, 특히 이제 경쟁자 이들이 과연 어떤 상황이냐 하는, 즉 산업 내 경쟁과 해당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 5가지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제품과 관련된 산업 구조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환경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제품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이 산업, 내 기존 경쟁 기업과의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하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과연 잠재적인 경쟁자가 얼마큼 쉽게 들어올 수 있느냐. 또는 대체재 위협이 어느 정도 높으냐. 또는 이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부품 업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품 업체와의 교섭력이 굉장히 강도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조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이제 창업자가 그 대걸레를 손으로 짜지 않는 대걸레를 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급업자한테 이제 디자인과 제조를 OEM으로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이 대걸레가 완전히 홈쇼핑에서 대히트를 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마음이 바뀌죠. 단가를 올려달라. 그다음에 뭐 계약을 다시 하자. 심지어는 그 디자인을 카피해서 자기가 제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비도덕적인 일까지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과 서비스 만들 때 공급자와의 어떤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과연 괜찮느냐, 위험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고요. 구매자의 교섭력입니다. 구매자의 교섭력은 뭐냐면 고객이죠. 구매자는 교섭력을 하면 내가 만약에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을 올렸을 때 구매자도 비싸지만 가격이 올랐지만 내 제품을 계속 구매를 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 구매자가 가격이 올라면 나는 됐어, 나는 다른 제품을 구매를 할래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이 약한 거예요. 하지만 구매자와의 교섭력이 높은 경우에는 내가 비록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은 충성도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계속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관련돼서 산업 내 경쟁과 공급자의 교섭력과 대체재 위협은 어느 정도인지, 잠재적 경쟁자는 어느 정도인지, 구매자와의 교섭력은 충분한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해봤더니 도저히 여기서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고, 구매자의 교섭력도 약하고, 내가 개발하면 쉽게 다른 기업들이 또 카피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많고, 공급자의 교섭력도 약해서 공급자가 막 장난을 치면 거기에 휘둘릴 가능성도 많고, 대체재도 뭐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다 하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의 자기 제품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5가지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 사업을 이 아이템을 계속 진행할 건지 말 건지를.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예를 제가 백화점 산업에 있는데요. 백화점을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작성을 돕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산업 내 경쟁 강도는 이렇죠. 굉장히 치열하죠. 잠재적 진출 기업, 신규 백화점 진출 업체 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공급업체의 교섭력, 납품업체 교섭력은 강한 편이죠. 백화점이 간이죠. 의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섭력은 높고요. 고객과의 교섭력은 약하죠. 고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약합니다. 대체재 위협은 어떨까요? 많죠. 전문 할인 매장이라든지 등등, 하이마트 등등. 대체재 위협이 있고. 그래서 백화점 산업의 예를 본다면 이제 고객과의 교섭력이 약하고 공급업체 교섭 강하고 진출 들어오기 좀 쉽지는 않죠. 대체재 위협은 항상 있고요. 그래서 이 백화점 산업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진출할 때나 말 때나 판단을 해야 되고 약한 부분은 보완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 오늘 이제 주제는 환경조사 분석에서 거시적 환경, 패스트 분석을 통해서 거시적 환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파이브 포시스 마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상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다양한 상황들은 제품이 출시되는 타이밍과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타이밍 포착은 성공 창업의 필수 요소이죠. 하지만 남보다 꼭 먼저 시작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주자가 만들어 놓고 실패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발전시킨 후발주자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기술과 맞는 타이밍 포착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고객 니즈 기반의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외부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은 환경 경계 정의, 환경 영역 이해, 트렌드 간의 상호관계 이해, 트렌드와 이슈 연결, 이슈 미래 방향 예측, 의미 도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 구조 및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해 5포스 모델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는 해당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힘을 의미하며 공급자, 대체재, 잠재적 경쟁자, 구매자, 산업 내 경쟁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5포스 모델은 다음의 5가지 요소를 의미합니다. 공급자는 공급자의 교섭력을 의미하며 대체재는 형태는 다르지만 유사한 가치를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위협을 의미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란 미래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진입 기업의 위협을, 구매자는 구매자의 교섭력을, 산업 내 경쟁은 산업 내 기존 기업 간 경쟁을 의미하는 요소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